자, 오늘은 제가 왜 대한민국 최고의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체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고용을 해놓고 순진한 개인들 돈을 엉뚱한 데 쏟게 만드는 그놈들도 아마 제 영상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에 이름 걸고 있는 놈들, 뭐 단테, 골든서퍼 그런 애들도 아마 영상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이구, 자신감도 대단하네. 네가 뭐라고 대한민국 1위야? 그쵸? 개인들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갖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실력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용기였죠. 근데 그 용기에 플러스 진짜로 그 사람을 넘을 수 있을 때까지의 그 끈기가 단순한 허세에서 그칠 것이냐, 진짜 그 사람을 넘어서서 발전을 할 것이냐. 진짜 내가 그럴 의지가 있다면 해내고 게시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던가. 정말 저를 진짜로 넘어서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냥 질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포커스를 본론으로 들어와서 대기업체 똘만이라고 고용해놓은 그 프로그래머들한테 넌 확실히 내 아래다, 그거를 확실히 계층을 나눠주고 조용히 잘 보셨던 사람들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실제로 이 로직에 있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정말 고도의 로직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범 영상을 찍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고려대니 서울대니 컴공 나와가지고 만든다는 알고리즘이 다 하찮으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실제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인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RSI라는 상대 강도 지수를 이용해서 파동을 계산한 다음에 그 파동이 1, 3파가 끝나고 다음 방향으로 나올 때 상승이면 이렇게 초록색, 하락이면 이렇게 파란색 신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간단하게 보면 고점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락하다가 상승해서 이 선의 연장선을 넘어서면 상승파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저점을 만들고 높은 저점이 나온 다음에 그 선을 연장선으로 잇고 그것보다 내려오기 시작하면 하락파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나오는 파동들 다 그려보면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다 빈틈없이 맞아떨어지는 로직으로 만든 거고요. 다 체크해보면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직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로직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것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못 낼지는 가장 먼저 본인의 로직을 강세 약세 적용, 여기다 로직을 넣어서 켜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신호가 나온 첫 번째 캔들의 시가에서 타점을 잡기 쉬워야 된다. 자, 초록 색깔로 신호가 나온 첫 번째 캔들의 시가 부위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타점을 잡기 쉬워야 된다. 그러면 신호가 시작된 다음에 바로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시가 근처에서 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겠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신호가 나온 다음에 진입을 하겠죠. 진입을 하고 진입 타점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타점을 잘 잡아두면 그만큼 잘 홀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홀딩을 잘하기 위해선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보통 상승 신호가 나오면 첫봉보다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겠죠. 그럴 때 타점을 잘 잡아두고 홀딩을 할 수 있냐.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호가 나온 시가랑 신호가 끝난 종가가 항상 서로 차이가 나냐. 내가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신호가 계속 나오는데 종가가 여기서 끝나버렸어. 그러면 난 이 초록색 신호를 믿고 홀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신호가 나온 시가에서 올라가다 갑자기 급락이 나오더라도 종가가 시가를 훼손하는 일이 90% 이상 없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락하고 캔들 두 개째까지만 신호가 들어오지만 그 다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때 급등해서 시가를 깨기 전에 신호가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시가 근처에만 잘 들어갔으면 이 파란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이 신호를 믿고 이 신호가 꺼질 때 나오더라도 나는 이만큼 수익인 거야. 쉽게 설명해보면 이 캔들이 시가에 닿기도 전에 파란색 신호가 꺼졌죠. 그럼 나는 이때 시가만 잘 잡았으면 이 신호를 믿고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신호는 신호가 나올 때의 시가 근처에만 포지션을 잡으면 충분히 믿을 만한 신호구나.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크게 나온 걸 보자면 초록색 신호가 나오면 상승이니까 내가 초록색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시가일 때 바로 잡을 수는 없겠지. 시가의 근처에 잘 잡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초록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홀딩을 계속 하는 거야, 이걸. 그리고 초록색 신호가 끝나자마자 매도를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저점에서 고점까지 극과 극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 초록색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만 믿고 홀딩을 하면 신호가 꺼질 때 나오면 충분히 기다렸다 추세를 먹고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제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신호를 강세 약세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메커니즘들이 안 나온다고 이게. 이해되나요? 근데 내가 한 가지 헷갈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신호는 아까 제가 만든 신호보다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자, 얼핏 보면은 여기에 진입해서 여기에 나오면 되고 여기에서 진입해서 여기서 나오면 되고 야, 이거는 한번 손실했다고 치더라도 이것도 한번 실수. 여기에서 여기를 먹고 총합은 오히려 이 지표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신호 믿고 했다가는 깡통짝이 딱 좋은 MACD 기준선 신호이고요. 당연히 이 신호로는 수익을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신호가 나오는 과정 중에 시가보다 종가가 오히려 신호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상승 신호가 나왔는데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으면 손실을 받겠죠. 그리고 하락 신호가 나왔는데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을 때 여기서 청산을 하면 손실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주면 매도 신호가 나오는 바탕화면이 있는 이상 반대 방향으로 크게 튀어오르는 봉이 있으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파랑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전봉보다 오히려 더 긴 봉이 나오면서 내가 들어갔던 시가를 위로 깼어. 여기서 또 쳐올리고 여기서는 아예 시가를 아예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를 사실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버틴다는 거는 일단 그 신호에 대한 신뢰성이 아예 깨졌다 보면 되고 점점 치고 올라갈지 아닐지 보장이 없잖아. 신호가 나왔는데도 이걸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 바탕 신호가 나왔는데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점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냐? 이 신호를 믿고 진입을 한다는 건 이 신호가 계속되는 한 홀딩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 신호를 내가 믿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찔끔찔끔 올라가지 않을 보장이 없단 말이야. 이 파란색 신호가 나오면서. 그쵸? 반대 방향으로 크게 나오는 봉들이 나오면 장기 분봉에서 이 신호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장기 분봉이 왜 중요한지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다 학습이 되셨을 거고, 자, 이제 안 봤던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적 추세를 보고 그 안에서 단타를 하는 것이 이처럼 장기 추세가 확실하게 꺾였을 때 이때 매도를 들어가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런 개념의 강의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궁금하면 돌려보시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신호를 믿고 시가에 멀지 않은 곳에서 잘 잡아도 이 신호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신호를 쓰는 이유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시가 근처에서 잘 잡아서 홀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시가를 믿고 들어가도 신뢰할 수 없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신호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가 나와서 진입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튀어나오는 봉들이 나오면 장기 분봉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없다. 자, 장기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장기 분봉을 믿고 쓸 수 있겠어요? 자, 장기 분봉에서 이 신호를 쓰는 방법은 신호가 나올 때 시가를 잡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이 큰 단위의 신호에서 나오는 방향을 처음부터 잡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잡기는 불가능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한순간에서 장기 분봉을 봤을 때 파란색 신호가 나오면 매도세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이 장기 분봉의 신호를 쓰는 것인데, 자, 1분봉에서는 조금 튀어나오고 다시 내려간 걸로 보였지만 만약에 여기서 파란색 신호를 믿고 매도를 쳤다고 생각해봐요. 70포인트를 그대로 얻어봤는데 손절을 안 하는 것은 선물 투자에서 자살행위죠. 심지어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나갔으니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때 양봉이 약간 나왔을 때 이 파란색 바탕 신호는 하나도 쓸데없는 신호라는 거죠.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신호들 잘 보면은 파란색 바탕이 나왔죠. 아까는 들쑥날쑥한데 지금은 장기 분봉인데도 신호가 나오는 캔들들은 대부분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간혹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캔들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는 다른 요소를 띄워줌으로써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뾰족하게 형성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럼 이때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보이지만 절대 아까 봤던 그 MACD처럼 크게 튀어오르지 않고 꺾이는 와중에 체킹을 하면 손절하기가 쉽고, 그리고 애초에 신호 자체가 시가 대비 종가가 항상 수익 나는 방향으로 공간이 넓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시가만 잘 잡았다는 가정하에 이 신호들은 홀딩을 할 수 있는 신뢰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대한민국 1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모든 기법이 안전장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법이 나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 경우는 처음에 말했듯이 시가 근처에서 잘 잡으면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더라도 시가를 돌파할 것 같으면 빠져나올 수가 있고, 이 신호도 뾰족하게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충분히 이 신호도 같이 참조해서 시가 근처에서 짧은 단위의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애초에 잘 보면 신호가 들어온 모든 시세가 수익 방향으로 공간이 크게 벌어져 있어서 홀딩하기 굉장히 쉽고, 시가만 잘 잡으면 수익을 낼 때까지 홀딩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지표인 게 지금 이렇게 뒤로 옮기면서 확실하게 보여질 겁니다. 자, 아까 그 신호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급등이 나오면서 신호가 발생되니까 시가 근처에서 잡기 힘들어 버리게 세력들이 만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와중에 신호가 나오게 만들어서 시가 근처에서 타점을 잡기가 힘든 지표고, 시가를 잘 잡아도 시작하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지표죠. 자, 그냥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보면은 마치 좋은 지표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크게 나올 때 우리는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장기 분봉을 쓸 때 신호를 보는 이유가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추세를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신호를 보면 우리가 이득을 얻겠지만 여기서 신호를 봤다고 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호는, 이 MACD 신호는 절대로 실전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정리가 됐나요? 자, 명백히 차이가 보이나요? 이렇게 잘 가다가 한번 멈춰서 딱 봐도 초록색은 매수 추세니까 장기 분봉상 매수 추세인 상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므로 이 신호는 장기봉에서도 실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게 한 번씩 크게 눌릴 때 체크할 부분도 확실하게 탈출하라고 신호가 나와주고 있고, 자, 3분봉을 볼게요. 신호가 나온 다음에 무작정 시세가 분출이 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신호가 나온 첫 봉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신호가 나오고 나서 충분히 여기 시가 근처에서 좋은 평단을 잡고 계속해서 홀딩 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거의 원리는 뭐냐면 0 아래에 있을 때 기울기가 하락하죠. 그때 0 근처에 가까워지면 기울기가 내려가다가 내려는 가지만 완만해집니다. 그러다 다시 0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다시 0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완만해지다가 0을 탈출하니까 신호가 끝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0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RSI가 하락하지 않으니까 신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끝내버리고, 시가에서부터 타점을 잘 잡았던 매도 포지션을 신호가 끝나자마자, 물론 각질에서 머리카락 끝까지 먹진 못했지만 살짝 올라와서 RSI가 올라온다는 표시와 함께 파랑 바탕 신호가 끝나면 청산을 함으로써 각질에서 사서 목 위까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 중 한두 개는 이제 시세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시가보다 종가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찾는데 계속 안 나오죠? 그럴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분봉이 특히 그럴 확률이 더 없는 것 같고, 아까 봤던 우리가 1분봉에서 오류 찾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보면은 대충 이거라고 할까요? 대충 비슷하게 시가에 시작해서 종가랑 시가랑 같게 됐네,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시가를 잘 잡아놓으면 올라가다 반대 방향으로 크게 내리꽂아도 여기서 체킹을 한 다음에 급격하게 찌르고 급격하게 낮아질 때 시가 근처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신호만 갖다 그냥 100%로 해서 100% 수익을 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장기 분봉이 현재 아까 봤던 장기 분봉이 만약에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초록색 신호가 나오고 적당한 양봉으로 추세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으면 파란색 신호가 나와도 가급적 짧게 먹고 매수 대응 위주로 해서 매수를 크게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가를 잘 잡고 홀딩을 하는데 만약에 시가를 깨고 내려오려 그러면 시가에서 바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가질 수 있는 게 좋은 신호의 조건입니다. 장담하는데 지금 신호 만든 거 모든 것이 다 이런 안정장치가 없을 거예요. 제가 괜히 대한민국 1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시가에 들어가서 홀딩 하다가 시가를 깨서 손절을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신호는 본절이나 약익절 또는 약손절 그런 상태겠죠. 근데 다음 신호에 시가에서 잘 잡아서 홀딩을 하는데 당연히 시가는 안 깼죠. 그대로 쭉 올라가. 그리고 얘가 급격하게 0 부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안 보여. 그러면 다른 요소들도 함께 보면서 뭐 장기 분봉이라든지 추세 강도라든지 함께 보면서 홀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신호가 끝날 때 각질에서 사서 목 위부분까지, 보통 여기까지 내려오면 신호가 안 끝나는 신호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까지만 내려와도 신호가 바로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신뢰하고 홀딩할 수 있는 신호가 좋은 신호다. 자, 그래서 뭐 골든 서퍼나 그런 주식 단태 그런 애들이 뭐 본인들 골든 서퍼나 단태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지표도 마찬가지고, 뭐 학력 보고 프로그래머 뽑아가지고 지표를 개발해도 마찬가지고, 서울대 고려대 나와도 내가 만드는 로직은 이길 수가 없다. 그 나쁜 짓 하는 그 새끼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제 개인분들은 뭐 내가 이거보다 잘할 수 있어, 그냥 질투에 남지 않고 그냥 허세에 남지 않으려면 저만큼 노력을 해보라고요. 물론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미친놈처럼 파고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신호 나올 때 잘 잡아놨으면 지금 홀딩하고 있었겠죠. 물론 이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시가에 비해서 높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를 기다렸을 수도 있을 거고, 현재 튀어 올라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홀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다시 아래 0쪽으로 급히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해 가시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많이 노출을 시켜 드림으로써 그 마케팅에만 열심히 열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홀리려는 그런 수준 낮은 공격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을 좀 지켜드릴 수 있게 제가 좀 면역 주사를 놔드렸고, 차트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 설명드렸으니까 물론 제가 만든 알고리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거와 함께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그거는 또 차트를 구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놈들한테 돈 쓰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한테 쓰시라,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선물 시장에 통하는 방법은 이런 메커니즘이고, 이런 걸 만들려면 여러분도 정말 치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화이팅 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